안녕하세요. 힐링 마니또입니다. 먼저 예상한 대로 이번 주 수요일 날 페드에서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주가가 하락할 때 페드와치상의 12월 금리 인하가 30%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리고 12월 초가 되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고 12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QT가 멈추고 금리도 인하되는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트럼프의 돈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이슈가 없는 한 유동성 랠리가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가다 보면 작은 파도는 있겠지만 큰 상승축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AI 시대의 진짜 숨은 강자, 엔비디아의 그림자 파트너라고 불리기도 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에 보이지 않은 핵심 인프라를 브로드컴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브로드컴을 반도체 회사 중 가장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브로드컴의 사업 영역, 그리고 AI 클라우드 시대에서의 전략, 아울러 미래 비전과 투자 관점,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투자하는 7개 섹터 ETF 안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드컴은 어떤 회사인가?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원래 미국 HP에서 분사한 기업과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합병하며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후 M&A 중심의 확장 전략으로 반도체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S&P 500 상위 기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브로드컴은 매출의 70% 이상이 글로벌 빅테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무려 700조에서 800조 원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기술 인프라의 핵심 칩셋, 연결망, 데이터 통신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숨은 인프라 공룡이라고 불립니다. 자, 다음은 브로드컴의 핵심 사업 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칩과 스위치 칩 사업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스위치용 토머호크와 제리코 시리즈가 있는데요. 브로드컴의 토머호크와 제리코는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네트워크 칩, 스위치 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 칩을 이해하면 AI 인프라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마호크란 초고속 데이터 센터 스위치 칩으로서 AI 서버 수백, 수천 대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초고속 처리량, 최적화되었다는 것이고 초당 수백 테라비트급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딥러닝 학습, AI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 GPU 인프라의 기본 네트워크 칩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10차선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차선으로 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면 몇 시간을 꼼짝 못하죠. 근데 2차선을 10차선으로 바뀌면 막힌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것처럼 AI 학습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GPU 사이에서 이동하는데 토마호크가 그 흐름을 병목 형상 없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리코란 무엇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고급 스위치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리코는 토마호크처럼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대의 서버를 연결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된 칩입니다. 이 칩의 특징적으로는 티어 통신사, 클라우드 사업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대규모 네트워크 안정성, 품질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코 프로바 스위치 조합으로
초대형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패킷 손실 없는 아키텍처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공 언어라서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설계하고 교통량을 통제하는 네트워크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 교통통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쉽게 와닿죠? 전공 언어들도 우리 실생활에서 알 수 있는 말로 풀어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용 토마호크와 제르코 시리즈가 있고요. 엔비디아 HGX, DGX, 인프라의 백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본이라는 말은 네트워크나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집안의 와이파이가 여러 방으로 퍼져 있는 작은 길이고 백본은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나 인터넷도 이처럼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브로드컴의 백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클러스터 구축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네트워크 칩과 스위치 칩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브로드컴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미래 혁신 기업인 것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사업 영역의 두 번째 커스텀 칩인 ASI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SIC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맞춤 제작된 전용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반 CPU처럼 여러 기능을 두루 하는 칩이 아니라 특정 기능 하나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칩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하자면 CPU는 만능 드라이버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공구가 들어있어서 뭐든 할 수는 있지만 작업 속도는 느리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ASIC은 그 작업만을 위한 전용 자동 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볼트 한 종류만을 위한 공구로서 1초에 100개를 조일 수 있는 기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일을 할 때는 CPU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빠르고 전력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ASIC이 왜 커스텀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SIC은 아무나 사는 기성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구글이 필요한 칩, 메타 기업이 필요한 칩, 애플이 필요한 통신칩, 아마존이 필요한 AI 가속기,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그 기능을 주문해서 제작한 칩으로서 ASIC을 커스텀 실리콘, 맞춤형 칩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칩 ASIC은 구글 TPU 그리고 메타 AI 서버용 커스텀 칩, 아울러 애플 장비용 통신 칩 등이 이 브로드컴 커스텀 칩인 ASIC 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맞춤형 반도체 제작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는 겁니다. 즉 AI 시대에 탄광을 개발하기 위한 삽과 곡괭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사업 영역 세 번째인 브로드컴의 통신 RF 칩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신 RF 칩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의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RF 통신 칩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처럼 애플은 브로드컴의 최대 고객으로서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도체 사업 영역 중 저장 장치와 PC용 컨트롤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SD 컨트롤러,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컨트롤러, 그리고 PCIe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PCIe 스위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컴퓨터 안에서 여러 장치들을 연결해주는 고속 교차로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CIe는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고속 통신 규격으로서 예를 들어 GPU, SSD, 네트워크 카드 등이 PCIe로 CPU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장치가 많아지면 단순 연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PCIe 스위치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CPU가 하나의 큰 도로라고 한다면 GPU, SSD 같은 장치들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CIe 스위치는 자동차를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안내하는
교차로 신호 제어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장치가 많아지면 도로가 막히겠죠? 이때 PCIe 스위치가 데이터가 섞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도록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클라우드 시대에 PCIe 스위치나 PC 컨트롤러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 부분을 알아봤고요. 이제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부분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크게 확장해온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VM웨어 인수를 했는데요. 2023년에 약 90조 원 규모로 인수를 했습니다. VM웨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렵지 않게 핵심만 쏙쏙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한 대를 10개에서 100대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기업, 은행, 정부기관, 클라우드 회사들이 거의 모두 VM웨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 한 대가 큰 건물 한 채라고 한다면 VM웨어는 그 건물의 벽을 나누어서 방 100개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한 채 안에 방이 100개가 생기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죠? 컴퓨터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M웨어는 간 서버 안에 여러 개의 가짜 컴퓨터를 만들어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전공 언어들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최대한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VM웨어 회사는 데이터 센터 가상화 기술과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그리고 기업용 SaaS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VM웨어를 통해 반도체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더해서 완성형 데이터 센터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참 멋진 기업이죠? 다음은 브로드컴이 CA 테크놀로지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CA 테크놀로지가 무슨 회사냐면은 기업의 IT 시스템을 관리, 운영, 보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쉽게 말하면 기업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보험사, 통신사, 정부기관처럼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서버가 병원이라면 CA 테크놀로지는 그 병원의 의사 그리고 간호사 아울러 검사 시스템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버 상태 체크, 오류잡기, 성능 관리, 보안 점검 등을 CA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인 프레임 관리, 기업용 IT 운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필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 시만텍 엔터프라이즈 보안 사업을 인수했는데요. 이 시만텍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냐면 기업, 정부, 은행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개인용 백신, 노턴을 만든 회사의 기업용 보안 부분이 바로 시만텍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기업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본 기업일 것입니다.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을 좀 더 쉬운 비유로 말하자면은 회사의 IT 시스템이 집이라고 하면은 해커는 도둑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이때 시만텍 엔터프라이즈는 집을 지키는 고급 보안 시스템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침입을 감지하고 차단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시스템을 쓰도록 도와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기업용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여 클라우드 전환 시대에 보안 인프라 확보를 가진다는 겁니다. 브로드컴은 단순 반도체 업체에서 이렇게 반도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통합 인프라 기업들을 인수를 통하여 한층 AI 시대의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브로드컴의 고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세계 최상위 빅테크 10개의 기업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의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엔비디아 인프라 파트너, 그리고 AT&T, 버라이즌 등 통신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AT&T와 버라이즌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 두 기업으로서 AT&T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통신망을 가진 회사 중 하나고 버라이즌은 5G 통신 품질에서 미국 1위로 평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로드컴은 탄광에서 삽과 곡괭이를 파는 가게 같은 존재로서 빅테크가 성장할수록 그리고 어떤 빅테크가 AI 시대에 선점하든지 브로드컴은 자동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로서 정말 꼭 투자하고 주목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브로드컴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AI 서버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것들은 위의 사업 영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트워크 스위치, 통신칩, 가속기간 연결망, 그리고 고성능 ASIC 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1,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라는 엄청난 비율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클라우딩 컴퓨팅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웹 서비스, 구글의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런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릴수록 브로드컴의 네트워크 칩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AI 서버의 네트워크 스택 대부분이 브로드컴 기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플 스마트폰 시장 안정적인 매출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일정 수준만 유지해도 브로드컴은 고정적인 통신칩 매출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VM웨어와 소프트웨어 시너지 효과입니다. 브로드컴은 VM웨어 인수 후 구독형 모델로 수익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반복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상승, 아울러 기업 고객 락인 효과가 강화된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기업들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시 늘리고 있기 때문에 VM웨어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커스텀 AI 칩 시장 확대입니다. 빅테크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을 개발 중에 있고 이때 설계를 현실화해주는 파트너가 바로 브로드컴인 것입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대규모 주문형 ASIC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브로드컴의 미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인프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고속 스위치, 칩셋 이런 것에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1등 기업이라는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의 온프레미스 결합형 하이브리드 전략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VM웨어 인수로 AI 기업의 인프라 전환을 완성하는 플랫폼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부터 실행까지 통합 솔루션 제공이라는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AI 칩 설계인 ASIC, 이것은 네트워크 스택, 소프트웨어 관리 플랫폼으로 AI 기업의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회사, 이런 이미지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성장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브로드컴은 공격적 M&A를 했지만 항상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높은 자유현금 흐름, 이런 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투자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투자자 관점에서 강점과 리스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은 AI 클라우드 확산의 핵심 수혜주라는 것이고 빅테크 의존 매출로서 단기 불황에도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VM웨어 인수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는 것과 네트워크 칩 점유율 세계 1위라는 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커스텀 AI 칩 시장 성장 수혜 기업이라는 겁니다. 리스크로는 애플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는 것이고요. 구제 리스크, 독점 우려 M&A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A 비용 증가로 부채 부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2030년까지 꼭 투자해야 하는 7개 섹터 ETF엔 브로드컴이 어떤 ETF에 얼마의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눈에 보시면 여러 ETF에서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반도체 섹터의 미국 G2 ETF인 SMH에서 8.91%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상장된 코덱스 미국 반도체에 8.92% 담고 있고요. 빅테크 7 섹터인 한국에 상장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에 11.35%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텀 섹터인 미국 G2 ETF인 SPMO에 11.34% 담고 있고요. 동일 지수로 투자하는 한국 ETF인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에 11.1%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모멘텀 섹터인 코덱스 서학개미에 4.39%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 섹터인 한국에 상장된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엔 7.78% 담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섹터인 미국 G2 ETF인 QTUM ETF에 1.5% 담고 있고요. 한국에 상장된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엔 7.39%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를 위한 배당 분배 섹터인 한국에 상장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고정 커브드 콜에 4.29% 담고 있고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브드 콜 ETF에 6.61%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로드컴은 우리가 투자하는 ETF에서도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을 추적해야 되며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숨은 핵심 인프라 기업 브로드컴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컴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투자하는 ETF에 브로드컴이 얼마나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기업이라는 걸 또한 아시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로드컴은 AI 시대 모든 섹터에서 그리고 모든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동행하고자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